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문이 열리자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평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봤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세련된 원피스,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나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다른 손님은 언제 오나요?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와인 한 병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만 초대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은은한 조명, 그리고 흐르는 재즈 음악. 모든 것이 준비된 듯한 분위기였다. 마치 나를 위한 저녁 자리 같았다. 앉아요. 오랜만에 이런 자리 나쁘지 않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테이블에 앉았다. 그렇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안 오나요? 서연은 와인 잔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우리 둘이서만 보내요.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다. 한잔 해요. 어색해하지 말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내 잔에 와인을 따랐다. 나는 순간적으로 고민했지만 이미 온 이상 거절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가볍게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럼 건배할까요? 네. 오늘 저녁을 위해. 유리잔이 가볍게 부딪혔고 와인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내 표정을 살피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 불편해요? 나는 살짝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예상 못했을 뿐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사실 오늘처럼 조용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 없잖아요? 나는 살짝 당황한 듯 웃었다.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아내 친구랑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건 좀 낯설기도 하네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낯설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녀의 미소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식사는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말 정성스럽게 차리셨네요. 당신이 온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죠.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내가 온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아내가 이런 초대받은 걸 알면 뭐라고 하려나요? 나는 일부러 가벼운 농담을 던졌지만 서연은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와인이 한 잔, 두 잔 채워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편안해졌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일하고, 집에 가고, 아내와 무난하게 살아가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로 그게 전부예요? 그 순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행복해 보여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얼떨떨하게 웃었다. 그게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묵직하게 다가왔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행복해요. 물론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죠. 서연은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요? 그녀의 시선이 깊어졌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더 가져왔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래요. 이렇게 된 이상.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은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그녀는 잔을 내 앞으로 밀며 말했다. 오늘 기분 좋아요?
좋죠. 근데 뭔가 이상한데요. 서연은 살짝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새로운 느낌이죠.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지금 후회해요?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아직은.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럼 좀 더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녀의 시선이 깊어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초대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는 걸 완벽히 깨달았다. 자, 건배할까요? 오늘 밤은 조금 특별한 밤이 될지도 몰라요. 서연은 잔을 들고 내게 가볍게 웃어 보였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렇다면 특별한 밤을 위해. 와인이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준비한 걸 보니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자리가 어딘가 어색했다. 정말 정성껏 준비하셨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잔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요? 이상하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투와 분위기가 묘하게 다가왔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조금 의외였어요. 뭐가요? 당신이 오늘 저녁 초대를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서연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친한 사이라서요. 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나는 일부러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럴까요? 와인이 점점 잔을 비우며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와인병을 들어 다시 내 잔을 채우며 말했다. 한 잔 더 할래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마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오늘 밤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뭔가 이미 결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잔을 들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오래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뭐가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궁금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묻자 그녀는 살짝 웃었다. 당신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하고 어떤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좋게 말하면 차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재미없는 사람이죠. 서연은 가볍게 웃었다. 나는 그게 재미있었어요. 그녀는 잔을 기울이며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싶어졌다. 어느새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도 그녀는 자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막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오늘 저녁 초대받은 걸 후회해요?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아니요. 후회까진 아닌데. 그럼 괜찮다는 뜻이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조금만 더 있다 가요. 대화가 이제야 흥미로워졌는데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를 따라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와인병을 들고 다시 잔을 채웠다. 한 잔 더 하죠. 어차피 늦었잖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서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지금 무슨 생각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초대는 단순한 저녁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식사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와인병을 기울이며 내 잔을 채워주었다. 조금 더 마실 수 있죠? 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그 안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럴까요? 오늘은 어쩐지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내 잔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럼 한 잔 더.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마주보는 자리.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테이블이라는 경계가 사라지자 우리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진 듯했다. 서연은 가볍게 다리를 꼬며 와인잔을 들었다. 이제야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런가요? 네. 처음엔 당신이 조금 경직된 것 같아서요. 나는 짧게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아내 친구와 단둘이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렇죠.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런 사람? 자신을 쉽게 열지 않는 사람. 조심스럽고 선을 넘지 않으려 하는 사람.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맞죠. 나 사실 오랫동안 당신을 궁금해했어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와인을 삼키던 목이 막힌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웃었다. 나에 대해서요? 응.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렸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왜요? 그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알고 싶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거실이 더욱 조용해진 느낌이었다.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만 오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가볍게 목을 풀며 말했다. 그런가요.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저한테 관심이 많아 보이네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상황이 어딘가 위험하다는 것을. 사실 나도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자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 친구라서 자주 보긴 했지만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말 위험한 거 아시죠? 그녀는 피식 웃었다. 위험한 건 우리가 마주한 감정이지 말이 아니에요. 그녀의 손끝이 와인잔을 살짝 돌렸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기대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 가끔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만났다면 어땠을까? 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지금처럼 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는 와인을 마시려다 멈칫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와인 향만이 감도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가야 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가려고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을 받아들일 것인가. 와인잔이 다시 한 번 채워졌다.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며 은은한 촛불빛을 반사했다. 한 잔 더 괜찮죠? 서연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잔을 밀어주었다. 나는 한순간 머뭇거렸지만 결국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많이 마시게 되네요. 그럴 만한 밤이잖아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유리잔이 부딪히며 작은 울림을 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다. 거실의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렸다. 부드러운 조명이 서연의 얼굴을 감싸며 묘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유리잔에 비친 그녀의 눈빛이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이런 순간 흔하지 않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런 감정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거. 나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 그녀의 손끝이 내 피부를 스치는 순간 나는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그녀는 피식 웃으며 몸을 살짝 내 쪽으로 기울였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도 되는 거겠죠.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다. 이거 아내가 알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잔을 기울이며 피식 웃었다. 그럼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지금 이 순간도 오해할 수 있는 순간 같은데요. 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가요?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한 번 스쳤다. 나는 손을 움찔하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서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젠 굳이 와인이 필요 없는 순간이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기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미 이 공간의 분위기가 와인보다 더 짙어졌으니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창밖에는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거실을 비추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출렁였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어딘가 뜨거웠다. 조금 덥네요. 서연은 목을 가볍게 풀며 손끝으로 브라우스의 단추를 천천히 풀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살짝 열린 옷 틈 사이로 그녀의 피부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드러났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피식 웃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그녀는 유리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는 정말 직감했다. 이 공간이
이 분위기가 더 이상 평범한 초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알고 있었어요? 뭐려? 내가 오늘 왜 당신만 초대했는지.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말없이 와인잔을 들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진짜 몰랐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느꼈어요. 그런데도 여기 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잔을 톡톡 두드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돌아갈 거예요? 그녀는 묻고 있었다. 정말 이 순간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설 것인지. 후회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와인보다 더 짙게 감겨왔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가 유리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앞까지 걸어왔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볼래요?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냥 한 번만 솔직해져 볼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순간을 후회할까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정말로 늦었다는 것을. 그녀의 손끝이 내 뺨을 스쳤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커튼 틈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고 창밖에서는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공간, 조용한 침실, 그리고 옆에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이불을 살짝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편안해 보이는 표정,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가슴이 뛰었다. 어제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흐릿한 조명 아래 가까워진 거리, 머뭇거리던 감정이 결국 폭발했던 순간. 그리고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겁고도 가벼운 느낌. 현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부엌에서 나는 향긋한 커피 향이 퍼져왔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가볍게 입술을 깨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일어났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상황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잔을 건넸다. 커피 마실래요? 나는 묵묵히 커피 잔을 받아들었다. 잔을 감싸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어때요?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후회돼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후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분명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아내의 친구.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 그런데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차가운 현실감보다는 오히려 묘한 안정감이 들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후회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후회가 안 돼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다. 왜 그렇게 확신해요? 그냥 당신이 후회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태연한 표정 속에서도 어딘가 흔들리는 감정이 숨어있는 듯한 눈빛.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히 실수라고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잘 모르겠어요. 나도요.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두운 골목,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한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집 앞. 이곳이 이토록 익숙해질 줄은 몰랐다. 아니, 익숙해지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여기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문이 살짝 열리고 그 틈 사이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왔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사람들 보기 전에.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서연은 애초에 단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다. 이제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생겼네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가볍게 웃을 수 없었다. 서연 씨. 그녀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왜 그렇게 불안한 표정이에요? 이 관계 괜찮을까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차분했다. 후회해요? 아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가볍게 내 앞에 와 앉으며 말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은 쉬워지죠. 나는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미 나는 이곳에 다시 와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뭐려? 이제 나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어렵죠. 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반응이 마치 답을 들은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고 해도 계속 이럴 순 없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녀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더 깊이 흔들어 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꾸만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됐다. 그녀가 불러주길 원했고 그녀의 집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다.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리는 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끝을 맞이해야 한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다. 서연. 손끝이 주춤했다.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벨소리가 점점 더 길게 이어졌고 나는 결국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받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목이 바짝 타는 기분이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요.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도망칠 생각이에요.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조용한 가로등 불빛이 아스라이 깜빡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처음부터 알면서도 당신이 먼저 내 집을 찾았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면 난 어떡하죠?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이 관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의 연락을 피하려 했다.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댔고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피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코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는 절대 나를 쉽게 떠날 수 없어. 그녀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확신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밤이었다. 나는 다시 익숙한 골목길에 서 있었다. 그녀의 집 앞.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밤은 깊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의 조명도 낮게 줄어들어 있었고 테이블 위의 와인잔에는 아직 붉은 액체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깊고 어두웠다. 나는 그런 그녀를 피하지 못했다. 도망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럴 거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럼 인정해야겠네요. 뭐려? 당신도 이제 나한테 빠졌다는 걸.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나는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언제부터였어요? 뭐가요? 내가 궁금해진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히 언제였을까? 그녀와 나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감정이 자라기 시작한 순간을 되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내가 먼저 말해줄까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요? 그래요. 서연은 손끝으로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렸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한테 신경 쓰였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 관계 정말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나는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이제 더는 돌아갈 수 없겠네요.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미 나의 선택지는 사라졌다는 걸.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서연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걸.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 서더니 가볍게 몸을 기울였다.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관계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걸. 밤 공기가 유독 차가웠다. 나는 창문을 반쯤 열어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울리는 휴대폰의 진동. 그녀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디에요? 집에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나는 한동안 침묵했다. 이제는 매번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짧은 웃음이 들려왔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만약 우리가 들키면? 그녀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그때 생각해요.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도심의 한복판, 우리는 늘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만났다. 굳이 남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게 이제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이상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이미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익숙하게 내 앞에 잔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추웠죠. 나는 커피를 잡으며 가볍게 웃었다. 조금요. 그녀는 내 표정을 가만히 살피더니 잔을 들고 살짝 몸을 기울였다. 요즘 이상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이러는 거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관계잖아요.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럼 이제 그만할까요?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당신이 부담된다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녀는 가볍게 잔을 내려놓으며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그게 가능할까?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만할 수 있어요?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당신은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가능할까? 이제 와서 이 관계를 끊는다는 게 나는 그녀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요? 이 관계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요. 그녀는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관계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위험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 작은 바의 창가 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기울어진 술잔과 남겨진 흔적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무거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떨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잔에 남은 붉은 액체가 빛을 반사하며 미묘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실래요? 그녀가 조용히 내 앞에 잔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잔을 받았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 대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끝낼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었다. 하고 싶다면 해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했다. 나는 그런 태연한 표정이 더 두려웠다. 서연 씨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머리를 넘겼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녀는 와인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멈춰요. 나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요. 그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정말 쉽게 멈출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와서 손을 놓으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죠?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말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그만해요.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떠날 수 없었다. 그녀를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우린 이제, 나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이미 너무 많이 엉켜버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정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밤 공기는 싸늘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현관문의 차가운 손잡이를 잡고도 쉽게 돌릴 수가 없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또다시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었다. 내 안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어야 할까, 돌아서야 할까. 하지만 내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뭘 그렇게 고민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이미 내 발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부드러운 분위기.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웃었다. 오늘도 결국 왔네요. 나는 묵묵히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공간에 울렸다.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고민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지.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걸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는 말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끝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의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문득 그렇게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 끝낼 결심을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끝낼 것인가. 그녀의 눈빛이 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 그녀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창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거실 한쪽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우리의 관계는 너무 깊어졌고 나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와 있었다. 떠나야 한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내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조용히 나를 올려다보았다.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서연 씨, 그녀는 나의 손목을 붙잡았다. 나, 이제 당신 없이 못 견딜 것 같아요.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이 예상보다 깊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러다간 다 잃을지도 몰라요.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놓치는 것보단 나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쌌다. 당신은 나한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서연 씨, 떠나지 마요.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감정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를 정말로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이 우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도망쳐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뭐라고요? 도망치자고요. 우리 둘이서. 그녀의 말은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다시 한번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아직 그녀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서연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딸깍, 문 앞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누군가 이 집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들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도 약속한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조용한 거실, 낮게 깔린 공기 속에서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만약 이게 정오라면? 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드르르, 문 너머의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다. 돌아갔어요? 서연이 조용히 내게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해.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했다. 이 관계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함께할 것인지.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 도망칠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어느덧 계절이 변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 나는 결국 그녀를 떠났다. 그녀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별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집을 마지막으로 나섰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듯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보내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떠나보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끝을 맞이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하루하루가 흐르는 것이 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어느 순간 나는 여전히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도 익숙한 향기가 스치면 그녀를 떠올렸고, 조용한 바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실 때면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가장 잊히지 않는 순간은 나는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다시 보았다. 멀리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때의 감정을 다시 기억하듯이.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주 희미하게.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다시 보내주었다. 그녀는 내 삶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떠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끔씩 그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이별이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성우가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된 성우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정우야, 너 언제 오냐? 창식은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말했다. 정우의 집은 처음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아늑하고 고급스러웠다. 은은한 조명이 거실을 감싸고 창문 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 야. 회사 일이 밀려서 저녁 늦게 나갈 것 같아. 먼저 좀 쉬고 있어. 뭐, 너 진짜 늦게 온다고.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우리 집 편하게 있다가. 엄마도 계시니까 밥 챙겨주실 거야. 정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그러나 창식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정호의 엄마. 창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실은 세련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였다. 한쪽 벽에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장식되어 있었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던 거야? 대학 시절 정호는 집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랑 둘이 산다는 말만 했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막상 와보니 느낌이 달랐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친구의 엄마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긴장감을 주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창식이니?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그녀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예상보다 젊고 아름다웠다. 긴 머리가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었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부엌에서 걸어 나오며 가볍게 미소 짓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창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친구의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줄은. 정호 친구 맞지? 잘 왔어. 멀리서 왔을 텐데 피곤하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도 부드러웠다. 창식은 순간적으로 입을 떼지 못했다. 단순한 미인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정호의 엄마라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려는 순간 그녀가 살짝 웃으며 물었다. 괜찮으면 차라도 한잔 할래요? 창식은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창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부엌으로 향해 있었다. 부드럽게 차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끝, 여유로운 움직임,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잠시 후 그녀가 찻잔을 들고 다가왔다. 창식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너무 티나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녀가 마주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어색하지 않죠? 네, 네, 전혀요. 창식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정호가 너한테 얘기 많이 하던데. 너랑 친한 친구라고. 아, 네. 저희 꽤 오래됐죠. 찻잔을 손에 들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편하게 있어요. 가족 같은 친구인데 나도 부담 없이 대해도 되죠. 창식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럼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창식은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친구의 엄마일 뿐인데. 하지만 그녀가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시선이 저절로 따라갔다. 그녀의 손끝,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차분한 눈빛.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존경심도, 단순한 호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정호보다 더 어른스럽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 그런가요? 정호가 철없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난 정호가 너 같은 친구 있어서 안심돼. 정호는 가끔 너무 자기 멋대로라서.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창식은 그녀의 말에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녀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녀가 나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느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다. 하지만 창식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더 흥미로웠다. 무엇보다도 이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거 단순한 호기심은 아닌데 정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창식은 아직 이 집에 있었다. 그녀와 단둘이.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찻잔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다. 거실은 한층 더 조용해졌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창식은 찻잔을 손에 쥔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정호의 존재는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만이 선명했다. 이 차 향이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살짝 흔들었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직접 블렌딩한 차거든요. 창식은 조금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직접이요? 네. 예전부터 차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허브를 섞어보기도 하고 분위기에 맞춰 차를 다르게 마시기도 하고. 그녀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조용한 밤엔 따뜻한 차 한 잔이 가장 좋죠. 창식은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비치는 그녀의 실루엣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녀는 차를 마시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죠? 창식은 무심코 물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오래됐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창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것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호가 있어서 덜 외로웠어요.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요즘은 정호도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네요. 창식은 그녀의 표정을 읽으며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래도 가끔은 이런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네요. 이런 대화 나쁘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창식은 그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창식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웃을 때 창식도 함께 미소 지었다. 그녀가 잠시 멈칫할 때 창식은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점점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식은 점점 더 그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심한 성격, 차분한 말투, 그리고 가끔 보이는 쓸쓸한 표정. 그 모든 것이 창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정호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창식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창식아.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었다. 창식은 가볍게 대답했다. 네. 이런 대화 오랜만이에요.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녀의 말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창식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호가 왜 너랑 친한지 알 것 같네요. 참 편안한 사람이에요. 넌. 그녀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창식의 마음을 흔들었다. 차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둘의 대화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한 분위기도 아니었다. 오히려 창식은 그녀와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고,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감정이. 하지만 창식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창가 너머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노을이 사라진 자리에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창가에 은은한 반사를 남겼다. 거실의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을 감싸는 공기는 점점 더 묘하게 변해갔다. 찻잔의 온기도 거의 사라졌지만 창식의 손끝은 식을 줄 몰랐다. 그는 은근히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손끝으로 돌렸다. 정호가 왜 널 그렇게 자랑했는지 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창식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을 수 없었지만 창식은 알 수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정호가요? 창식은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랑 있으면 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른스럽다고도 했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그 표정은 부드러우면서도 낯설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식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금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창식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칭찬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어색하네요. 창식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요? 이 대화요. 원래 친구의 부모님과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녀는 잠시 창식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요. 나도 그래요.
창식은 그녀의 웃음을 보고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동안 보아왔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실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대화였다. 하지만 어느새 창식은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공간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창식의 시선은 저절로 따라갔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더 짙어졌다. 거실의 조명이 점점 어둑해졌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어렴풋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밤이 깊었네요. 창식은 그제야 시간을 확인했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녀는 창문 너머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식을 향해 돌아보았다. 창식아. 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하지만 창식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대답을 망설였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문득 궁금해졌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창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뭘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창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도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네.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은 모든 게 멈춘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녀의 눈빛은 창식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먼 곳을 보고 있는 듯했다. 창식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시렸다. 그녀가 외롭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위로해 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창식은 스스로도 이 감정이 무엇인지 완전히 정의할 수 없었다. 단순한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좋아요. 창식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를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도 흔들리고 있었다. 공간은 조용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창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그 순간 창식은 깨달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건 그 이상이었다. 거실의 조명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창가 너머로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도시의 불빛들이 가로등 아래로 번졌다. 창식은 찻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눈 대화였지만 어쩐지 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 또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언제 또 올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창식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같은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정호가 부르면 언제든 오겠죠. 그는 일부러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어쩐지 아쉬웠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난 정호가 아니라도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창식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건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면야 감사하죠. 그녀는 살짝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요. 나도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 참 좋았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창식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창식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창식아. 그녀가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눈을 들었다. 번호 받아둘래요? 순간 창식은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그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간단한 행동이 지금 이 순간 너무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창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네. 둘은 자연스럽게 번호를 주고받았다. 언제든 연락해요. 정오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창식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정오가 없어도 괜찮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왔다. 정오가 도착했다. 그 순간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창식은 빠르게 자세를 가다듬었고 그녀 역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왔니? 늦었네. 아, 일하다 보니야, 창식. 오래 기다렸냐? 정호는 가볍게 창식을 향해 손짓했다. 창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어머님이랑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정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엄마 말 많지. 창식이 불편했겠다. 아니야. 오히려 너무 편했어. 창식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창식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창식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했다. 정호가 없어도 괜찮다. 그녀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 미묘한 분위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걸까? 창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식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약간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우리 밖에서 만날까요? 보낸 사람 정호의 엄마. 창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번 그녀의 집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로 창식은 계속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호의 존재가 신경 쓰여서 쉽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밖에서 만나자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문자는 짧았지만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창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는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였다. 창식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그녀를 찾았다. 그리고 금방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 차분한 미소.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창식이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했다. 창식은 마주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이 먼저 연락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다. 이젠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창식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이름 불러주면 안 될까? 창식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을 부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연 씨,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야 좀 덜 어색하네요. 대화는 차분하게 이어졌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창식은 그녀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었다. 창식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은 너무도 직접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들렸다. 창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호텔 복도를 걸으며 창식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도 창식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이 부드럽게 켜졌다. 그리고 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선을 넘었다. 창식은 창가에 기대어 한 손으로 창문을 짚었다. 도심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 위에는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보고 싶어요. 보낸 사람 수연. 단 한 번의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창식도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건 멈춰야 하는 관계다. 창식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러나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그녀를 향한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녀 역시 창식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창식은 그걸 거부하지 못했다. 이른 저녁 호텔 로비에 창식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면서도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조용히 창식을 응시했다. 기다렸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창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렸어요. 그녀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창식은 그 손을 잡았다. 둘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조용히 닫혔다. 공간은 어둑했지만 부드러운 조명이 침실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창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창식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창식도 알고 있었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창식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창식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창식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 지방으로 발령났다. 당분간 집 못 가니까 엄마한테도 내가 신경 좀 써줘라. 크크. 보낸 사람 정우. 그는 한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럴 줄은 몰랐다.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위험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창식은 그녀를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창식은 조용히 그녀의 집 앞에 섰다. 이전과 달리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다. 창식은 조용히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여전히 포근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창식에게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는 이 공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제 편하게 올 수 있겠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조심할 필요 없어요. 창식은 소파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창식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긴장감이 없었다. 이제 서로를 피할 필요도 없었다. 이 관계는 이미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멈출 수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식은 점점 그녀의 집에 익숙해졌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공간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도 창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친구의 집이 아니었다. 이제 이곳은 창식과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창식은 차를 세우고 조용히 내렸다. 이제 그녀의 집을 찾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졌다. 정호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이 집은 온전히 그들과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가 창식을 받아들이면서 창식 또한 그녀를 더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은 피할 수 없는 감정으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네, 보고 싶어서요. 창식의 대답에 그녀는 살짝 눈을 피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마치 창식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집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집 안을 채우는 분위기는 포근했다. 이제 창식은 그녀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밥은 먹었어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그녀가 물었다. 창식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요? 이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일상이 생겼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졌다.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일도 익숙해졌다. 이제 완전히 이 집 주인이 다 된 것 같네요. 창식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주인이 아니라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죠. 그 말이 가슴에 묘하게 와닿았다. 이제 그녀는 창식을 완전히 자신의 공간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창식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는 창식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창식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이제 도망칠 수 없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식의 품에 기대었다. 창식은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둘 사이의 온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창식아. 네. 정호가 알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녀는 애써 가볍게 말했지만 창식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도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창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감싸며 시선을 마주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그녀는 창식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그들은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밤이 깊어지고 그녀의 방에는 오직 창식과 그녀만이 남아 있었다. 창식은 그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그녀는 창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웃었다. 그러게요. 이상하죠.
창식은 그녀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 역시 창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창식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녀는 점점 더 창식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정호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조심스러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단순한 몸살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긴장된 마음으로 접수를 하고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임산부들이 많았다. 배가 불러온 여성들, 남편과 함께 온 커플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공간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료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쥔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리고 의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임신입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임신이요.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초음파상으로도 확인되었어요. 임신 6주 차로 보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아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임신이라니. 그녀는 다시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을 곱씹었다. 그저 순간적인 몸의 이상이라 생각했을 뿐인데 너무나도 확실한 현실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창식에게 말해야 할까? 그녀는 창식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늘 다정했고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창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도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식과의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이제 현실이 그녀를 찾아왔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그날 밤 창식은 그녀의 집을 찾았다. 창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반겼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며 이내 표정을 굳혔다. 괜찮아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창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망설였다. 입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말해야 할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창식아. 응. 만약 우리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창식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큰 변화라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난 어떤 변화가 오든 내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혼자 고민해 봐야 할까? 그녀는 창식과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다. 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창식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이제 이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해야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창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창식아, 창식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창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떼었다. 나 임신했어.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창식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불안한 듯 눈을 내리깔았다. 창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요? 그녀는 다시 한번 작게 말했다. 나 임신했어. 창식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창식의 반응을 보고 더 불안해졌다. 창식이 당황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너무 갑작스럽지. 나도 그래.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창식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책임질게요. 창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들었다. 창식아, 책임질게요. 당연하잖아요.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혼자 두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 인생도. 창식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에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정호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호, 그녀의 아들, 창식의 친구. 이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창식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망설였다. 창식은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난 당신이 떠나지 않길 바라요. 그녀는 조용히 창식의 품에 안겼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임신. 그 한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정말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창식과 함께하는 미래가 과연 가능할까? 정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창식은 그녀에게 결혼을 이야기했다. 우리 결혼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진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창식아,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창식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 망설여요? 창식의 물음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나도 알아.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잖아. 그녀는 창식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내가 지금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난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정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정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창식과 사랑에 빠진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창식의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 정호가 알면 우리 관계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창식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정호도 알게 될 거고 우린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그녀는 창식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 정호를 생각하면 그녀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이 선택을 해도 되는지 고민했다. 임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버거운데 결혼이라는 선택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난 아직 혼란스러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창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창식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할까?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정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다. 그는 지방에서 지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가 알게 될 날은 결국 오고야 말 것이다. 내가 직접 말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웬일이야?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반가웠지만 오늘의 대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긴장감이 밀려왔다. 정호야,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정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무슨 일 있어?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지금 바로? 응, 될까? 정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답했다. 그래, 나도 요즘 엄마 얼굴 못 본지 오래됐네. 어디로 갈까? 그녀는 가까운 카페를 약속했고 전화를 끊은 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말해야 한다. 조용한 카페.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서 점점 어둠이 내려앉았고 그녀의 손끝은 식은땀으로 살짝 젖어 있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정호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정호는 반갑게 다가와 앉으며 웃었다. 잘 지냈어. 요즘 좀 바빠서 연락 자주 못했네. 그녀는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다. 그녀는 작은 숨을 삼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호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뭔데? 그녀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요즘 창식이랑 만나고 있어. 순간 정호의 손이 멈췄다.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뭐?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랑 창식이 서로 좋아하게 됐어.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엄마, 농담하지 마. 무슨 말이야 그게?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농담이 아니야, 정호야. 엄마, 창식을 사랑해. 정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진심이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언제부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실려 있었다. 오래되진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말했다. 지금 창식 아이를 가졌어. 정호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했어, 정호야. 그 순간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카페 안이 조용했다.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엄마랑 창식이 그리고 아기까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는 손을 머리에 가져다 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게 말이 돼. 그녀는 정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 하지만 이건 현실이야. 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서야 정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그녀는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응.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커피잔을 힘없이 돌렸다. 솔직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정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정호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사랑을 하고 싶어.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고민도 풀렸다. 이제 그녀는 창식과 함께할 수 있었다. 창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익숙해진 그녀의 집.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거실 창문으로 스며든 빛은 잔잔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 그녀의 손끝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창식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식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창식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정호에게도 말했고, 넌 내 곁에 있고,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니까. 그녀는 손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며 조용히 말했다. 난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창식은 조용히 손을 그녀의 손 위에 포겠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준다면 난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창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난 처음부터 당신을 원했고 지금도 그래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호도 받아들였어. 창식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이네요. 그녀는 창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마치 어떤 선택이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요. 창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창식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다. 창식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두근거렸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그녀와 결혼을 결심한 후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함께할지. 고민할 것도 많았고 불안한 점도 많았지만 창식은 단 한 번도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함께할 거야. 그녀가 창식에게 한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결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은 크지 않았다. 정호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은 결혼식이라 해도 준비할 것은 많았다. 드레스, 장소, 예식 순서, 하객 명단까지. 그녀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다는 듯 혼잣말을 했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창식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도망칠 생각은 아니죠. 그녀는 피식 웃었다. 창식아, 나 이제 배신 못해. 넌 내 운명이니까. 결혼식이 열리는 날,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손끝으로 살짝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녀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창식 덕분이었다. 그와 함께하면서 그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많은 하객은 아니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버질로드를 걸으며 창식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단한 눈빛 그리고 확신에 찬 미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함께하는구나. 창식은 그녀를 맞이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내려왔다. 거실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창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다. 그녀와 창식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결혼식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 그녀는 창식과 함께 살면서 점점 더 행복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창식이 있었고 그들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이제 가족이네. 창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녀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창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다정했다. 난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창식이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녀도 눈을 감고 그 품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진짜 부부가 되어갔다.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셨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창식과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도 따뜻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녀는 어느 날 창식에게 속삭였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행복이니까. 그녀는 창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몇 개월 후 그녀는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창식도 함께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기 아주 건강합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창식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창식과 함께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창식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 창식은 그녀의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 그녀는 피식 웃으며 창식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럼 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창식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창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 창식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그들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었다.